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남성 호르몬과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즉 TRT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문 1.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는 한때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스테로이드 남용과 연관된 위험한 물질이라고 배웠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함 모르겐탈러 박사의 테스토스테론 포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근육 증가나 운동선수들의 도핑 수단이 아니라 남성 건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모르겐탈러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TRT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질문 2.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왜 중요할까? 네, 먼저 테스토스테론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주요 성호르몬으로 신체의 여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발달과 유지, 골밀도 유지, 체지방 분포 조절, 적혈구 생성, 성욕과 성기능 조절,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웰빙 감각에 기여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때로는 이 감소가 너무 빠르거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스토스테론 결핍 또는 남성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30대부터 해마다 1% 정도씩 감소하기 때문에 50에서 70대의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육량, 골밀도,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심지어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테스토스테론, 즉 성성 기능 저하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욕 감소, 피로, 근육 손실, 체지방 증가, 기분 변화, 그리고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불균형의 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만성적인 피로와 의욕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원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보통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부 요인들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그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남성 호르몬의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방 조직은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운동을 통한 신체적 자극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생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식습관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아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충분히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지나친 설탕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상 범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 근처에 있더라도 근육량 감소와 건강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은 피로, 성욕 감퇴, 복부 비만, 근육 감소, 발기부전, 우울증, 심혈관 기능 저하, 이형 당뇨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건강과 신체적 외모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알려진 DHT는 남성적인 신체 발달과 생식기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고안에서 생성되며 혈청 검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이 의심되는 경우 FSH, LH, 프로락틴,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 SHBG 총테스토스테론, 유리테스토스테론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피 리포존 크림, 근육 주사, 피하 이식 등의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즉 TRT는 신체 구성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기 전 개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의료 전문가의 지도하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TRT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해결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RT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한 후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제안합니다. 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투여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치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복용량을 조정할 것입니다. 질문. TRT 투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TRT에는 다양한 투여 방법이 존재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주사제 방식입니다. 주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투여하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지만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젤 또는 크림 형태의 TRT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부에 바르는 형태로 사용이 간편하고 일정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호르몬이 전이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패치 형태의 TRT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패치를 통해 일정한 호르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 부착해야 함으로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할 경우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갱이 펠린을 이용한 TRT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 아래에 작은 알갱이를 삽입하여 3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호르몬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일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강제를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코에 바르는 형태로 흡수가 빠르며 비침습적인 방법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코 내부에 자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TRT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사, 젤, 패치 또는 알갱이를 통해 신체에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신체가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 방식은 가장 일반적이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젤과 패치는 피부를 통해 호르몬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갱이는 피부 아래에 이식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토스테론을 천천히 방출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TRT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다른 의료치료와 마찬가지로 TRT도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척결고수 증가로 인해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 변화 또한 일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의 기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법에 따라 탈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T를 진행하는 동안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질문.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네, TRT를 고려하기 전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싶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운동은 신체의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달걀과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비타민 D 보충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햇빛을 자주 쬐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미국 의사 바이오해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미국 의사 바이오해커는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책과 논문들을 연구한 후 몇 명의 의사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젊고 테스토스테론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TRT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투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단기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여해야 하며 장기 투여 시 신체의 자체 테스토스테론 생성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평생 TRT를 지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과 상담한 결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RT의 부작용 대부분은 생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과도한 테스토스테론 복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저 역시 테스토스테론을 정상 범위로 회복하거나 정상 범위의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적절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TRT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오해킹은 개인적인 여정이며 각자의 증상과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RT나 호르몬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